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출범식 일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무능과 위선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출범하는 건강한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 졸졸 시냇물이 이윽고 대양으로 향하듯 출발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상대한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될 이익선입니다. 예전에 천기를 누설한다고 야단맞았던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입니다. 희한하게도 저희가 영하의 기온을 얘기할 때 저희들끼리는 아직도 땅속이다, 춥다, 땅속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영상 1도입니다. 바닥점을 찍었고 이제 기온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기온 속에 함께하게 되어서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시민단체 대표님들, 또 활동가 여러분들, 끝내주시기 귀한 시간 내주신 예빈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최미숙님의 선창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순국 선녀들과 호국 영령들께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의 식순에 따라 일부 토론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속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의 향기 홀로 아득하니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는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는 이 시기에 노래의 씨를 뿌리실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후손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토론회 좌장은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총장님, 네, 잠시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받아주십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 이재명의 저자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당 대표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하셨어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과 검찰 수사의 맹점을 주제로 토론하실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부터 토론회는 김주성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주성입니다. 1987년에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밟고 87체제가 민주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열은 지 근 25년이 지나서 35년이 지나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시대 정신은 국가 정상화, 사회 정상화이고 대통령 다음 시대를 정상화시킬 대통령 후보가 양당에서 3당에서 3당 4당에서 선출되었는데 집권하기도 전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 87체제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시대를 열려면 정당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다음 대선에 반드시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분들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이민구 대표를 모시겠는데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 출판되기도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이분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분이십니다. 1월 8일 날 돌아가신 이병철 의사와 결신하셨고, 이병철 의사께서 최초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고발하셨습니다. 이 고발한 것을 최초로 보도하시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새 시대를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15분씩 발표를 하시고 마지막 15분에 질의응답을 할 텐데, 첫 토론자로 우리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당 대표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낯선 자리가 맞고요. 저 친문 맞고요.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연대에 관련된 쌍욕 파일을 저희가 전국에 틀고 다닐 때, 또 제가 이병철의 녹취록을 받아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고발한 주체이고요. 현재 이재명 관련해서 고발건이 5개, 공수처에서 7개 정도 됩니다. 친문 맞고 기사마다 맨 앞에 친문을 붙이죠. 백개문이라고도 불리우고,
강성, 극렬, 문재인 지지자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동안 저희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분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쟤네들 왜 그러나? 라고 궁금해 하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수, 중도,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진보의 또는 민주당의 집권민주당에서 쓰레기 같은 대선 후보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찍어달라고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사과드릴 지경입니다. 아무리 진영일지라도 민주당 내, 진보진영 내 아닌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게 저희 세력이고 문파라고 하는 집단이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진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활동이 정치적으로 그러면 타당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도태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희가 투쟁을 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되게 이상해 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들어와 보십니다. 깨있는 시민연대 또는 깨션TV라고 하는 채널 진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손드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저에게 녹취를 제공했던 이병철의 사망은 저 개인적으로 충격이고 이게 목숨을 건 싸움인가 라는 정도로 봤습니다. 정치인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투쟁해온 세월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도 저쪽 애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구나 라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을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게 온라인이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커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이번 대선 후보의 캐스팅 보트는 저희가 쥐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하고 저희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제1번의 작전, 1번 해야 되는 게 이재명을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쌍욕 파일, 대장동 사건, 이병철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기타 등등을 보면 도저히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의 고소고발건이 40개가 넘습니다. 재판까지 하면 50개가 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소고발 서너 건 걸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왜 집권민주당 우리 진영의 대통령 후보라는 작자는 고소고발이 40~50개가 돼도 아무런 진행이 안 되면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지경까지 와 있는 법 위에 있는 이재명, 저희가 고소고발한 건이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여러분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착각들 하시는데 제가 고발한 건은 옆에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본인은 2억 5천만 원으로 대한민국 유수의 변호사 30명을 썼다고 하는데 김경수는 단 한 건으로 6억 쓰고 집을 팔아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희의 의심의 출발입니다.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저희의 의심의 출발입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나오는데 저희의 고발장을 보시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2억 5천만을 썼는데 우리는 100억 정도 썼을 것 같다. 김앤장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는데 2억 5천만으로 될까? 허위사실이다. 이미 검찰 측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압수수색을 나갔고요. 변호사비 계약서나 수임료가 이미 들여다봤기 때문에 한두 군데를 깠는데 2억 6천 3억이 나왔다.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지검에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제 수사하라가 아니라 기소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대선 후보는 기소를 안 한다. 더군다나 후보 등록이 곧 되면 기소할 수 없다. 왜 이재명은 법 위에 있어야 됩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저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수하게 쌓여가고 있는데 저도 부르지 않습니다. 제 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쌍방 고소전으로 지금 저희가 20여 년간 지지해왔던 민주당은 저를 구속수사라고 하는 지경입니다.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는 저의 일이 민주당에서 구속수사라고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낼 정도의 쓰레기당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지했던 민주당, 그 민주당의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 대선 경선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공천 기준이라는 발표가 있을 지경입니다. 지자체를 장을 뽑을 때는 도덕성, 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뽑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의 대선 기여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정당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희는 이 참담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선에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민심을 주도하는데 여러분의 민심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양쪽 진영은 결정되어 있고요. 소위 말하는 중도의 캐스팅 버튼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상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친문 맞습니다. 백개문 맞고요. 극성, 강성, 민주당 권리당원들 출신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앙 또는 현 정부를 공격해서는 전혀 득이 없다. 저희도 연대할 수 없고 이재명을 잡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잡기에는 이재명만으로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게임 시민연대의 말을 들어보자. 그동안 오해했다. 저희를 품어주자. 바덕거리고 반겨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했던 대동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디 저희 게임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저희는 안 되는 대선 후보를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되어야 되는 후보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싸움은 이재명과의 싸움이지 진영 싸움, 저희 문파 백개문들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가 끊임없이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이 저를 흑화시키고 끊임없이
협박군가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그 녹취를 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해서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이재명의 쌍욕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도 저를 협박하는 녹취를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입니다. 이재명 결사대라는 자칭 이재명 결사대라고 하는 애들이 저의 생명을 위협하죠. 우리 두 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님도 본인의 딸 사진을 핸드폰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극악무도한 집단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공직의 마인드가 없으면 전과자이며 폐륜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내쫓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저희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민구 대표의 뜨거운 그 소망과 열정을 들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좌우가 한자리에 만난 것은 1930년대 신간의 이후 처음으로 생각이 듭니다. 좌우는 여지 적대적으로 싸웠고 대결했고 6.25 전쟁까지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좌우가 형성된 이후에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기반의 정상적인 기반 위에서 올바른 정치 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합의를 지금 하고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오늘 11시에 광화문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 연대에서 주최를 해서 발대식을 또 구속수사 촉구 대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결사대가 우리 이민구 대표한테 위협 전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끊임없는 욕과 함께 진행됐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이민구 대표한테 다시 한번 박수. 우리는 반드시 새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우리 또한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으로 우리 국민을 계몽하고 계신 장영하 변호사가 오셨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의 책은 우리 모두 지금 읽고 있지만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을 중심으로 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극명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재명은 아직도 사과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수 욕설을 들어보면 형이나 형수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이 정신 이상자처럼 들립니다. 아마 그 깊은 내면의 현실을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들려주실 거로 믿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장영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시에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3시 40분경에 이제 자리를 뜨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임원 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서가는 시민 모임들이 정말 그 시민들이 나라와 국민 내 앞길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버팀목이 되는 그런 중심 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의 바탕 허전이 없이 우리가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그다음에 진실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이 많이 오고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것도 어떻게 진실을 좀 국민들한테 좀 알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해서 파악한 이재명과 관련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법조인들을 본능적으로 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일까 하고 심증을 형성하면서 듣고 인간관계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제고토록 하고 있는데 제가 성남에서 알고 지내는 이재명 또 여러 자료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재명은 아까 지금 우리 이민규 대표님, 존경 이민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쓰레기라고 단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이 책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팩트, 사실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한 의견이나 평가 있는데 팩트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단 1.1획도 나쁜 쪽으로 왜곡하거나 또는 상대에 해당되는 고인 이재선 회계사를 1.1획도 유리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방금 지금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저께 백환 녹취록에 보면 그 이재선 회계사가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가 뭐 얼마 전부터 죽이려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이 뭐냐 물어서 그건 농담이다. 사실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아마 형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재명을 미워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놈을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랑해 주셔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또 어저께 법원에서 어저께는 결정만 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저도 아직 결정만 입수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기각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급한 것은 이번 대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억도 이재명한테 불리하거나 이재선 그 형에게 유리하게 쓴 것이 없이 팩트를 기초로 해서 썼다. 다만 그 팩트를 기초로 한 것에 대한 의견과 평가는 좋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쓰레기다. 그건 제 평가입니다. 팩트가 아니고 그렇게 좋게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평가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나쁜데 좋게 평가한다는 건 사람이 아니죠. 비정상인 거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간되고 나서 얼마 뒤에 며칠 뒤에 이 구성수 분당보건소장의 경찰에서 진술조사 3번 했더라고요. 진술조사와 2번의 검찰에서 진술조사가 있는 부분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12일날 바로 옆에 이 19층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다. 그리고 구성수 보건소장은 의인이다. 그래서 훈장을 주든지 아니 표창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구성수 보건소장님은 여성입니다. 남성 같은 이름 그렇습니다만 여성입니다. 62년생이신데 굉장히 훌륭하다 해서 정말 이것도 이제 많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 자체와 이것을 아래한 걸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 배포를 했는데 왜 언론이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이 전문이 좀 그렇게 많이 쉽게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실체를 아는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저께 34개의 파일 약 160분 분량을 공개했지만 어제 또 추가로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저께 공개한 것은 2012년도 4월부터 한 8월경 사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의 권력을 남용해서 형을 정신병을 입원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형으로부터 정신 이상하다는 근거를 잡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그걸 유도하고 그런데 이제 형은 그걸 이제 정보를 듣고 눈치채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공개하는 것은 대부분 다 형 측에서 녹음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공개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2016년에 이제 이재선 씨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하고 부인 박인복 씨를 바꿔줘서 박인복 씨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그것이 한 6분 한 2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편집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하면서 틀었고, 아침에도 지금 이재명 검증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재명 검증위원회에서 한 100초 정도 됩니다. 틀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듣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부창부수라고 이재명 후보나 그 부인 김혜경 여사나 비슷합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가 옆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귀신처럼 악마처럼 이렇게 웃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녹음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의람되지만 김혜경 여사를 생각할 때 중국에 섭정을 했던 서태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서태후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여자야? 동화가 말을 막 하지 마세요. 지금 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막 하세요? 야, 네가 인간이냐? 아이고, 네가 다시 애미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어? 너도 저한테 도대체 동화 아빠 우리랑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배우냐고. 형이 죽겠다고 배우냐고 나는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정도까지 왜 만드냐고 짓을. 동화 아빠 그런 생각. 어? 이거 빼고 말이야. 내가 어떡하면 우리 시장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것까지 시켰겠어요. 몰래.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원하는 게 억울하다고 동아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동아아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동의서 가지고서는 무슨 A팀을 태명진하고 하는 회의에 법원에 제출한 거를 써먹더라. 세상에 그게요.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게 지금 형한테 한 짓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숨겨야지. 어떻게 그걸 동네방네 다 떠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동호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그죠? 미친년.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 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발언을 하는데, 구체적인 팩트 부분은 허위사실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제가 고발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니까 TBS 뉴스 공장에 김어준 공장장인가 분들 몇몇이서 이것이 AI 등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조작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으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진실을 토대로 정치도 이루어지고 또 사회 모든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진실만 추구하게 되면 거꾸로 이제 삭막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농담으로 또는 일단 우리가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를 벗어난 거짓을 퍼뜨리고 조작설을 퍼뜨리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암보다도 더 나쁜, 지금 요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해악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약 한 2달 내지 석 달쯤 전에 석 달쯤 전에 SBS 집사부일체에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나와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이 어머니 집에 불사 질러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을 나와서 떠돌아 다녔다 했는데, 그것도 허위사실이고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것이 방송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남긴 만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 그 임원들, 검사장이나 뭐 차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검사들, 특히 이 옛날로 말하면 공안부, 지금 말하면 공공수사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사빌트에 녹음된 곳이 안동 이재명 후보의 태어난 집 부근이어서 관할이 안동지청에 있어서 안동지청에 고발을 했더니 안동지청에서 한 달 가까이 돼서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돼서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진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꽁고 먹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비교적 증명이 간단합니다. 아까 지금 이민규 대표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변호사비 대납이 그렇게 수사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청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고발인 조사한 이후로 지금 꽁고 먹은 소식에서 충분히 대선 전에 결론이 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작년 4.15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 현장에 제가 영등포 을과 오산시의 대법관들 주최해서 대법원 주최해서 재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저 분노를 느낍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내가 이익 보느냐, 너가 이익 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상을 진실을 기초로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익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적합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제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게 박수 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실을 은폐하는 입장에 섰을 때 저 새끼 저렇게 나쁜 새끼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97년경에 성남지청에서 검사들 사이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일부 검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장래가 저 새끼 말이야 돈 받은 만큼만 적당히 변론하면 되지 저렇게 열심히 해가 지일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새끼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일부 부류가 있었답니다. 일부 검사들은 저렇게 못해서 하니 저거 잘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만약에 주변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연결하겠냐. 저런 변호사 연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지금 국민의 윤석열 후보가 성남지청에 있어서 그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저거제
마음이 좀 통하고 지내는 검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참 일화가 많은 놈입니다. 심지어는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형사사건 변론 종결 시에 재판장이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라고 하는 관계자를 위증 및 위증 교사대로 수사 의뢰하겠다 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전 기가 찼는데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굿바이 이재명을 쓴 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제가 미운 사람도 진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보호해주고 싶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진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저는 공격하고 칠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자세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눈여겨봐 주시고 또 역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탁드리고 이번 대선판에서도 저는 지금 그런 부분 진실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반드시 이재명 쓰레기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 기반을 지켜야 된다는 이 대명제 앞에서는 좌우와 정치가 사라지고 우리 공통된 보편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다음 대선에서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다시 솟아날 길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을 목숨을 걸고 하시겠다는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지금 이민구 우리 깨어있는 시민당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하나 더 짧게 들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절실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자를 보면 정치인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고자 하는 건 이재명 결사대라고 자칭했던 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하는 내용이 한 2분 정도 됩니다. 수없이 많은 협박, 위해, 공갈, 끊임없이 현장에 저희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면 어떤 정치인을 어떤 애들이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 이민구냐고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이 무슨 변호사님 대납 조작해놓은 놈 새끼 이병철이가 돼지 새끼 맞아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시골놈 새끼들아 세상 똑바로 살아 이 새끼들아. 이것도 다 때려 죽일 거야 내가 알았어?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겁니까? 똑바로 살아 이 새끼들아. 무슨 이재명이 그따고 짓거리했어? 그런 놈 새끼야 말이야. 지 신병으로 뒤졌는데 무슨 이재명이가 무슨 아빠가 그래서 뒤져오래. 그런 새끼가 세상에 흔들어서 왜 퍼뜨고 자빠졌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무슨 신운동이 뭐니 개새끼들 하고 쓰고 말이야 족같은 짓거리고 있어 씨발들. 그거 너희 새끼야 거기 너 죽이지 지금 나쁜 놈 새끼들 아냐 너희들? 국민들 다 모르는 줄 아냐? 이재명 결사대가 있어 이 사람들. 너희들 어떤 짓거리 앞으로 볼 거야 너. 이재명 결사대가 있어요? 이재명 결사대가 있으니까 너희도 좋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 뭐가 잘못돼 나가면은 말이지. 예. 아마도 너희들 좋지 못할 거야. 협박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이 새끼야 네 신상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 자식아. 너 나 맨날 쳐보고 보니까 방송 보니까 무슨 머리 희해가지고 그 건정을 나도 키가 1m 90이고 체중이 100kg인데 이 새끼야. 너 이놈 새끼 100살 잡아가지고 죽여보고 싶어 이 새끼야 지금. 아 그래요? 나쁜 놈 새끼들 아니야, 이 새끼들이. 무슨 이재명이가 무슨 돈 어디가 있으나 돈 놈들 20억 내주고, 지네들끼리 새끼들이 조작질 해가지고, 무슨 또 이수생으로 해서 하는 거 죽일 놈들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에. 그 윤석열 이거 일당들 말이야, 그 그놈들이 죽일 놈들 많다고 지금. 다 하셨습니까? 다 했어요? 똑바로 살아, 이 자식아. 이병철이라는 놈 왜 어떻게 뒤졌어? 너희들이 옆에서 다 풍충 주고 조작질해서 대진 거 아니야? 국민들이 지금 다 알잖아, 그거. 국민이 어떤 국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알아, 이 양반아.
이재명 뒤를 보지 말고 이재명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 말이냐면 어떤 놈들 그 보이면 앞잡이도 형인지 몰라도 국민들도 안단 말이야. 니들 역적질 하는 거 있는 거. 그 이재명 앞잡이 그만하시고 이런 데는 이 하지 새끼야. 마세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놈의 새끼들. 자식들이 무슨 이 새끼들이 말이야. 세상 젖같이 살라고 그래. 똑바로 살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 자식아. 이 새끼들이 말이야. 계속 하실 겁니까? 끊으실 겁니까? 끊어 이 자식아. 죽은 이병철 끊임없이 모욕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물론 이거보다 더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만 제가 이걸 녹취한 건 다른 녹취보다 공개한 이유는 이재명 결사대라고 하는 워딩입니다.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도 하게 하는 집단이 이재명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어로 국가는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국가를 국하고 나라국하고 집과자를 함께 씁니다. 집과 국가가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죠. 집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건데 인륜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감각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민구 대표라든가 장영하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정말로 인륜을 저버리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인성을 우리한테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른을 욕하고 동생은 흉을 욕하고 아마 가정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것을 국가가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국가 일을 맡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들 많이 들었지만 우리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이신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과 현재 검찰 수사의 맹점을 아주 간명하게 우리한테 들려주실 겁니다. 박인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저보다 앞에 두 분께서 아주 격정적인 말씀,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구 대표님은 대표적인 문사랑, 소위 대깨문,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0%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데 대해서 좌절을 한 소위 진성 민주당 당원들이 약 20% 내지 30%가 된답니다. 그분들을 대표하는 우리 이민구 대표님이 바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세우는 정치인을 만들자.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장 변호사님도 가장 측근에서 측근이라니까 위치적으로 같은 성남에서 법조에서 오랫동안 이재명이 변호사 할 때부터 같이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장 변호사님조차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저는 우파라고 평소에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반성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시연이 정치개혁에 앞서서 정권교체를 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정치교체까지도 여기 플래카드에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정치교체가 소위
진보 좌파만의 과제는 아니다. 우리 우파도 바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우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힘당이 나아가서 윤석열 캠프가 과연 정권 교체를 딛고 정치 교체까지 과연 염두에 두는 건지,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라도 다시금 가슴에 손을 얹어서 정치 교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구태에 연한 우파, 소위 보수 정치의 끝을 내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위기로 끝날 것이냐, 제대로 된 정치 교체까지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 우리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제가 맡은 주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같은 자도 우리 장 변호사님 빼자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런 쓰레기를 대선 후보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라고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우리 장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그 이재명 후보의 형과의 다툼,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하던 그런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형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사건의 단초가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집안 싸움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형이 가까이에서 먼저 대장동이 시작될 때부터 그 사건을 곁에 보면서 계속 비판하고 충돌을 하던 사건이 확대되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안 문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장동 게이트 본질과 그럼 그에 대한 수사, 앞에 먼저 두 분께서도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단정적으로 지금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이재명 후보를 바로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별의별 제목을 다 들어서 지금 바로 기소해도 될 정도로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서울, 부산에서 국민법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열어주지 않는 국민법정을 벌써 2번이나 우리가 한 경험이 있죠. 거기서 뭐 판결 선고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캠프 주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흐려나가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5천억이라는 엄청난 이익, 속칭 당분 일의 최대의 이익을 올린 모범적인 행정을 대장동 게이트라고 만들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우리 진보 또는 보수 우파 진영들까지 싸잡아서 왜 이렇게 5천억 이상 이익을 보게 한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자꾸 부패 사례로 모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두고 이 대장동 게이트가 언론에서부터 유권자들까지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내용을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 정치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고쳐야 될 만한 점들을 꼭 마음에 염두에 저와 함께 같이 두자는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면은 대장동 성남시에서 성남시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성남시 기관이죠. 시법인인데 공공법인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민간형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성남의 뜰은 자본금 50억 중에 1,000원을 더 보태서 25억 중에서 절반에서 1,000원을 더 보태서 25억 1,000원짜리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돈을 집어넣어서 마치 성남의 뜰이라는 주식회사를 공기업처럼 공권력이 활용을 해서 거대한 정치자금을, 저는 정치자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배당금과 관련한 1,800억 배당금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 초기를 보면은 그때가 바로 경기도 도지사 선거 무렵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까지 와서는 아직 아파트 분양까지 배당금을 나누지 않은 단계에서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590억 정도 배당금이 문제가 됐는데, 왜 배당금을 민간이나 배당 투자금이 많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배당금을 적게 하고 엉뚱한 이름도 기억도 안 나죠. 저도 화천대유 천화동인 외우는 데만 며칠 걸렸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아시다시피 이름 복잡하게 짓고 한탕 해먹고 나면은 사라져야 국민들이 잊어버리니까. 이런 회사에다가 몰빵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그 구조를 교묘하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몰빵으로 몰아준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엄청난 공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거짓말을 밝히는 게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러분 뉴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5,500억 원을 환수를 했다고 합니다. 5,900억짜리 배당에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환수했다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되는 그 총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은 토지 매각 부분. 그 당시 토지 수용을 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200원, 300원의 싼 값에 수용했던 토지를 1,400만원, 1,500만원에 팔아서 그 이익을 배당하는 문제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총 계산해서 배당을 받은 5,500억 원을 우리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도 헷갈리고 우리 국민들도 헷갈리고, 당분일에 최대의 수익을 봤다는데 현금 수익을 1,800을 본 것도 사실은 국가가 민간을 상해서 수익을 본 건 자랑하는 것은 우리 행정해 보는 분들도 알지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민간을 상대로. 원래는 수익을 돈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해주기로 한 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받았으니까 그 자체도 엉터리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5,500억 원을 환수를 해서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동문서답으로 5,500억 환수란 것도 결국 환수라고 표현할 수 없는 터널 공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인프라 같은 비용은 그게 환수했다고 볼 수 없는 건데 그 비용을 전부 합쳐서 동문서답으로 하니까 우리 기자들도 속고 우리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국민들도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규모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 4조 원의 규모입니다. 약 4조 원의 규모에서 비용이 2조 5천억이 들면은 총 예상 가능 이익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경실련에서 계산한 겁니다만은 1조 5천억짜리입니다. 이 자금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대통령 선거 경선 본선 관련해서 실탄 만드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기에도 충분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1조 5천억을 나누는데 있어서 실제로는 전부 민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넘어갔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이 사학의 사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권력을 이용한 당군 일의 최대 민간 합작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최소한 8,500억 원 이상을 남겼다. 근데 본인은 조사하라고 하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아마 돈은 한 푼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사하라고 큰 소리 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이야기하면은 시간 관계상 다 또 머리도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은 이렇게 부당이득을 창출하는 틀은 당군 이래로 대장동에서 유일하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총 이익을 볼 때는 최소한 8,500억 이상이 해당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 돈 중에 일부는 벌써 현금으로 400억 정도가 인출된 흔적이 나오고 있죠. 선거와 관련해서 현금이 쓰일 때는 선거와 관련한 자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은행 지점에서 400억을 인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현금이 그렇게 없지요. 400억이면은 거의 트럭에 한 트럭 정도 될 텐데.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상한 이름의 회사를 통해서 천하동인이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화천대유니 이런 식으로 성남의 떨은 또 성남하고 관계되는 데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데 이 지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릴 것도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을 이용한 최대 규모의 정치자금 사건으로 단정 지을 수 있지 않나.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제대로 파헤칠 수만 있다면은 진상이 아주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거고
어쩌면은 대선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거꾸로 우리 자유민주 애국 진영에서는 대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선가 매일매일 이런 문제를 대장동 진상을 밝혀라고 물론 들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또 압박해 나감으로 해서 자유시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의문사가 벌써 3명입니다. 이병철 지사까지 포함하면 아마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3명이 죽었다면은 벌써 난리였을 텐데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지만은 국민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원망스럽죠.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침묵하고 입은 닫고 있지만은 그 3명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장동 게이트를 진상을 밝혀라고 부르짖고 또 그 처벌을 요구해 나가는 작업을 대선 때까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힘당이 안 하면은 우리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인환 변호사는 대장동 특검을 맡으실 분입니다. 앞으로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촉구해서 우리 박인환 변호사가 대장동의 그 비리, 부패를 다 밝히도록 우리 한번 박인환 변호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아주 열띤 노점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오늘의 모임의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우리 양심 있는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렇게 정말로 국가를 걱정했었던 이 우리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 여기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면에서 국민이 재탄생을 했고 단일화가 됐다라는 그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잡자는 데 있어서 누구도 여기서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누가 될 것이냐, 누구를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이민구 시민당 껴있는 시민당 대표는 저희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해서 찍을 사람을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은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후보 단일화할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 어떤 부정선거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가는 시민 모임의 가장 큰 발족 목적이고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하십시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깨어있는 시민당의 이민구 대표님, 그리고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일찍 자리를 뜨셨지만 굿바이 이재명의 장영하 저자 변호사시죠.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 공동대표이신 박인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구 대표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깊이 인상이 남았습니다. 한쪽 날개로 갈 수 없으니까.